미디어제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표입니다. 제가 그 시인을 알고 있고요. 상대 시인도 저를 알고 있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만나본 시인의 시 중에서 한 편을 골라서 낭송해드리는 이재표의 편의 시낭송,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아직까지도 저희 미디어제트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지 않은 분께서는요, 눌러주셔야지만 4편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박순원 광주대 교양학부 교수인데요. 박순원 시인은 저의 모교인 충북고등학교 4년 선배이기도 합니다. 학교를 같이 다니지 않았음에도 제가 고교 시절부터 이 박순원 시인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충북고등학교 병문학회 선후배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저의 모교는 이 병문학회를 갖다가 불온시하거나 적어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보니까 지도교사의 감독 밖에 이 병문학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학교에 간 선배들과의 교류는 활발했습니다. 박순원 시인은 1년 재수를 해서 고려대학교 국문학과에 입학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토요일 방과 후에 이 병문학회 모임이 있을 때 학교를 찾아와서 실론을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1살짜리가 17살짜리에게 강의한 실론의 내용 중에는 그 시인 중에는 대가가 있고 군소작가가 있는데, 군소작가는 절대로 대가의 경지를 뛰어넘을 수 없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시쓰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박순원 시인이 제 이름이 들어가는 그 시를 문학과 창작 2018년 여름호에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 제목이 바로 주문 즉시 관 배달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제목의 이런 시인데요. 제가 고2 때 그 문학회 활동을 하다가 사고친 이야기를 정리해서 시로 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에서 시화전을 허용했지만은 예산은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이 있어서 결국은 제가 잘 아는 분들을 찾아가서 25,000원씩 광고 3개를 받아서 시화전을 치르게 됐는데요. 첫 번째 찾아간 곳이 보나르 화방이었습니다. 보나르 화방은 당시 시화전 패널을 만들 때 필요한 그런 미술 도구를 사는 곳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아버지가 이 과음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침마다 쿨탑이라고 하는 당시에 술 깨는 음료가 있었는데, 그걸 사오라고 저에게 심부름 시킨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침 일찍 찾아가서 이 셔터를 막 손으로 쳐서 쿨탑을 사왔던 동아약국 광고가 또 실렸고요. 마지막에는 저랑 학교를 같이 다녔던, 실제로는 1년 선배였는데 몸이 좀 아파서 1년 휴학하고 저랑 같이 다녔던 김봉배라는 형이 있었는데, 바로 봉배 형의 아버지가 1985년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현수 의원, 나중에 이제 청주시장까지 지냈죠. 바로 김현수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수 의원이 당시에 대흥상포 장의사라고 하는 장의사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장의사 광고를 갖다가 고등학교 시화전 팜플릿에 실게 됐던 겁니다. 거기까지도 사실은 학교에서 굉장히 경악할 일이었는데, 광고 카피가 좀 필요해서 제가 고민해서 만들어낸 카피가 뭐였냐면 대흥상포 장의사 주문 즉시 관 배달이었던 거죠. 바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팸플릿 전량을 다 회수당하고 학교에서 다시 지원한 돈으로 다시 찍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건을 소재로 박순원 시인이 쓴 시가 주문 즉시 관 배달입니다. 이 전문을 제가 낭송해 보겠습니다. 주문 즉시 관 배달. 80년대 초반 조성민, 이상규, 김용희, 김덕근, 박순원, 지범식, 홍종만, 백승권, 유동범, 작은 조성민, 이재표 등등 우리는 고등학생이었다. 설명하자면 길다. 이재표가 한 짓이다. 시화전 하는데 문집 만드는데
학교에서 돈을 안 주니까 동네도 돌고 친구 아버지도 찾아다니고 그때 돈으로 25,000원씩 받아서 문집 뒷표지에 동아약국, 장원규 약사 친절 상담, 보나루 화방, 미술재료 전문점 청주문화 사랑방, 대흥상포 장의사 주문 즉시 관배달, 교장 교감 선생님 지시 아래 국어과 선생님들이 나서서 즉시 전량 회수 폐기되었다.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하였으나 교장 선생님은 노발대발하였으나 교감 선생님, 국어과 선생님들은 안절부절하였으나 주문 즉시 관배달, 뭐가 문제란 말인가? 친구 아버지 장례업자가 전직 국회의원 감시받던 정치규제 대상자라서 말하자면 길다. 80년대 초반 잠옷 진지하고 심각하였으나 스스로 지금보다 더 시인이었으나 이게 전문인데요. 박순원 시인과는 그 37년간 이런 끈끈한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1992년 도서출판 나남에서 나온 그 아무나 사랑하지 않겠다 첫 시집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9년 서정시학에서 나온 주먹이 운다. 그리고 2013년 실천문학사에서 나온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 파란에서 나온 에르구스 테롤까지 시인이 낸 4권의 시집을 모두 다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고2 때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던 박순원 시인이 고교 선후배를 비롯한 그 지인들과 함께 시작이라고 하는 동인을 만들어서 문집을 발간했어요. 바로 시작 기억. 우리는 시작을 시작하려 한다라는 문집이 있고요. 그리고 87년도에 나온 시작 디귿, 빛과 그늘이 있는 어디에나 시작은 이런 85년, 87년도에 제가 받은 문집도 제가 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는데 시작 니은은 없습니다. 니은이 없는 이유는 제가 그 시집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박순원 시인이 당시에 군 복무 중이라서 시작 니은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도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박순원 시인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실천문학사에서 3번째 시집을 냈는데요. 당시 그 신문에 실린 서평 제목이 생활 속의 우픈 초상 박순원 시인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우프다. 뭐 짐작하시겠지만은 웃기면서도 슬프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우프다라는 것은 이 4번째 시집인 에르구스 테롤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런데 절정에 이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우프다라는 느낌의 시는 박순원 시인이 이 동인지 기억에 참여할 때부터 이미 두드러진 경향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 없는 바로 시작 기억 중에서 용왕의 아들이라는 시를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왕의 아들, 잉어 한 마리가 낚시 바늘에 매달려 흡사 사람 마냥 눈물을 떨구더라. 제 아비가 용왕인데 이차 저차 여차 놀다 보니 배가 고파 체면 불구 낚싯밥을 물게 되었노라고. 살려주시면 파란 구슬을 드리겠노라 하고. 영악스런 낚시꾼은 동화책도 못 보았는지 용왕의 핏줄로 몸이나 보여야겠다고 푹 고아 먹고 보니 별 수 없는 잉어 맛이더라.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했더라. 이때부터 이렇게 이제 시를 썼고요. 바로 이런 경향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서 현재 박순원 시인의 시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 정말 이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그런 속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이 편의 시당송의 3번째 시인으로
이 박순원 시인을 선택하는 데는 제가 주저함이 없었지만은 어떤 시를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망설임이 매우 컸습니다. 일단 시집은 제가 에르고스테롤로 일찌감치 결정을 했고요. 이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이 시집의 제목도 굉장히 좀 특이한 제목인데, 그 시의 제목이 아니고요. 이 시집 속에 나오는 그 시의 그 한 단어입니다. 시어입니다. 바로 그 38쪽에 있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는 시의 제목인데요. 이 시는 그 무점 연구를 사서 놓고 그 연구에 있는 그 약 설명서 속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에르고스테롤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내서 시의 제목, 시집의 제목을 짓게 된 겁니다. 에르고스테롤을 이제 이 연고를 바르게 되면 바로 이 무좀균들이 에르고스테롤 결핍으로 죽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 속에서 제목을 뽑아낸 건데, 그 참 박순원 시인다운 그런 뜬금없는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집에는 바로 이 어디쯤 가고 있을까,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과거에 그 전영이라는 가수의 노래였잖아요. 이외에도 그 애국가의 한 귀절인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 또 산울림 청춘의 그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또 동요 앞으로의 지구는 둥그니까, 또 송골매 노래 어쩌다 마주친 그대 중에서 어쩌다 마주친 또 그런 제목도 있고요. 선구자의 일송정 푸른솔, 또 동요 봄나들이의 병아리 때 쫑쫑쫑, 또 강승모 그 노래 무정브루스의 자꾸만 바라보면 미어지겠지 등 이 노래 제목이라든지 가사에서 제목을 따온 시들이 수두룩합니다. 다 낭송하고 싶은 시들이고요. 특히 그 아무 개념 없는 정당을 이 분홍당이라고 했는데요. 어쩌면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풍자하면서 지은 그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분홍당,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미래통합당의 색깔이 이 분홍색이었었는데요. 이 미래통합당이 이 창당되기 전에 이 분홍당이 등장하는 시를 이미 써서 뭔가 좀 예견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게 했는데, 이 시의 제목은 녹색당입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이 시를 꼭 낭송하고 싶었지만은 박순원 시인의 대표작이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일장일단이 있다라는 시하고 자꾸만 바라보면 미워지겠지라는 두 시를 놓고 끝까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 자꾸만 바라보면 미워지겠지를 낭송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노래는 그 강승모라는 가수가 있었죠. 제2의 조용필이라고 또 했던, 목소리가 굉장히 비슷했던 가수인데요. 그 강승모의 노래입니다. 지금 그 사진을 보시면, 제가 띄워드린 사진을 보시면은 무정브루스 발표 당시에 강승모 그 앨범 재킷이 있고요. 그 옆에 사진은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이 강승모 씨의 얼굴입니다.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제가 오늘의 그 편의 신앙송으로 바로 이 자꾸만 바라보면 미워지겠지를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바라보면 미워지겠지. 표절을 하겠다. 대놓고 제목부터 표절을 하겠다. 자꾸만 바라보면 미워지겠지. 누가 부르는 노래인 줄도 모르고, 누가 작사했는지, 누가 작곡했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표절하겠다. 자꾸만 바라보면 미워지겠지. 예전에, 아주 예전에 어떤 여자가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나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몹시 쓰라리지만 이런저런 개인사를 가슴에 묻고 공개적으로 표절하겠다. 알게 모르게 표절이 횡행하는 표절의 왕국에서, 표절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는, 나중에 표절이 밝혀지면 한 번 멋쩍게 웃어주고 마는 표절 대마왕들이 설치는 나라에서 나는 까짓것 만인이 다 보는 앞에서 표절하겠다. 자꾸만 바라보면 미워지겠지. 반복해서 조금 비틀고 더 베끼겠다. 자꾸만 바라보면 미워지겠지. 믿어왔던 당신이기에
돈도 명예도 안 되는 표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쏟아져 흐른 눈물 가슴에 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표절, 아무 목적도 없는 표절, 비실비실하는 표절, 호기롭게 베끼다가 그냥 제 풀에 흐지부지 꼬리를 내리는 표절의 존재를 증명하겠다. 자꾸만 바라보면.